그대가 보시기에 즐겁다고 여기게 될 시즌 속 뮤지컬.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회차 방송을 할 때만 해도 너무 추워서 핫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시 따뜻해지면서 지금은 충분히 견딜 만한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환절기인 만큼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프시면 안 되니깐요. 그건 그렇고 지난주 목요일 있었던 봉연제 파란만장을 마지막으로 올해 예정된 축제가 전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다음 주에 있을 공청회와 내년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회장선거, 그리고 12월에 있을 기말고사와 종강뿐이네요. 기말고사 얘기를 하니 벌써부터 암울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눈 돌리고 있어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공부가 마냥 쉽지는 않지만 해내고 나면 더 넓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제게는 나날이 떨어지는 학점이 그 현실이었는데요. 저에게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뮤지컬이 있는데 곧 재연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 뮤지컬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고통을 마주했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닌 직시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외면하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당연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돈 파블로 맹인학교로 떠나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상반되는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로 지난 2023년 초연 이후 올해 12월 재연으로 돌아오는 작품입니다.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스페인의 극작가 안토니오 부에로 바예호가 창작한 동명의 휘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원작이 휘곡이다 보니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처음 출간된 1946년 이후 1950년에 연극으로 초연되었습니다. 초연 이후 7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는 인기작이기도 해요. 휘곡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연극으로 계속 공연되고 있지만 뮤지컬로 만들어진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의 뮤지컬 버전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 분류된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연극으로만 공연되다가 뮤지컬은 73년 만에 처음 공연된 건데 초연 당시 원작 작가의 아들인 까를로스 부에로가 고문을 겸해서 뮤지컬을 관람했다고 해요. 그는 뮤지컬을 관람한 후 넘버에 주로 사용된 고딕 록 스타일의 작품의 분위기를 잘 표현했으며 뮤지컬화되면서 각색된 스토리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의도했던 작품의 메시지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고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현실과 이상을 향한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소망, 대부분이 맹인이기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등장인물들의 시야를 고딕 록 스타일 음악을 통해 강렬하지만 어두운 분위기로 나타냈습니다. 강렬하지만 어두운 분위기라는 말이 제목인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강렬함과 어둠이 주는 이미지는 또 상당히 대비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뮤지컬의 내용과 속뜻을 알고 나면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과 그 분위기를 공유하려면 뮤지컬의 스토리를 한번 알려드려야겠네요. 뮤지컬 속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며 원작 휘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략적인 스토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뮤지컬의 주인공 까를로스의 넘버인 내 자리 듣고 시작할게요.
사라진 내 자리 흔들리는 물결에 지나가는 바람에 모두 다 떠나가도 나 홀로 버려진 이곳에 휩쓸고 간 악몽에 어지러운 어둠에 모두 다 뒤엉키고 길 잃고 내 지친 발걸음 익숙했던 모든 것 낯설게 느껴지고 믿어왔던 진실들 거짓이라 말한데도 난 지켜 내 자리 널 위해 이 악몽 속에 너는 나를 찾아 이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 초라해진 내 어깨를 다시 일으켜 널 위해 널 위해 난 모두 환상이래도 모두 그림자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 여기 모두 깨져버려도 모두 사라진대도 내가 지켜야 할 곳 여기 네 곁에 다시 찾아야 해 내 자리 널 위해 내 자리 다시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의 배경은 돈 파블로 맹인 학교로 배경이 맹인 학교인 만큼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맹인 학생들입니다. 돈 파블로 맹인 학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철회 정신을 교훈으로 삼으며 학생들은 철회 정신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들처럼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철회 정신을 대표하는 모범생이 있어요. 바로 주인공 까를로스입니다. 까를로스와 그의 여자친구 후아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신뢰받으며 언제나 밝고 곧게 살아가는 우등생 커플이에요. 이 둘을 필두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장애를 잊고 살아갑니다. 돈 파블로 맹인 학교는 그들의 완벽한 낙원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새로운 전학생 이그나시오에 의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그나시오는 일반 학교와 사회에서 살아가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장애를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맹인 학교에 도착한 첫날에는 본인은 불쌍한 맹인이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맹인인 학생들에게는 좋게 들릴 리가 없었고 기존 학생들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장애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문제로 작용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이그나시오의 존재는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 더 큰 사회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옵니다. 이그나시오의 비관적인 성격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이그나시오가 전학 온 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장애를 직시하게 되고 자신감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등장인물 미겔리는 본래 밝은 성격이었지만 점점 조용하고 염세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그동안 학교 가심은 낙관주의에 속았으며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설득해요. 또 자신의 소원은 앞을 보는 것이라며 불가능한 염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철의 정신으로 장애를 무시한다는 학교의 신념과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자친구 후아나와 항상 밝았던 친구 미겔린마저 이그나시오에게 동화되자 까를로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까를로스에게 이그나시오는 자신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억지 즐거움이 아닌 정직함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까를로스는 거절해요. 그 직후 이그나시오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소식이 들리고 이그나시오가 사라지자마자 학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미겔린을 포함해 이그나시오를 따르던 학생들도 이그나시오를 만나기 전처럼 행동하고요. 그러나 딱 한 사람, 까를로스만은 이그나시오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했습니다. 항상 단정하던 옷차림도 이그나시오처럼 엉망이 됐을 뿐 아니라 빛을 갈망하며 앞을 보고 싶어하게 됩니다. 마침내 까를로스는 보인다 라고 말하며 허공에 손을 뻗고 이 마지막 대사를 끝으로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막을 내립니다. 이그나시오가 사라진 후 돈 파블로 맹인 학교는 정말 원래대로 돌아왔을까요? 작중에서 이그나시오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지 함께 들어보면서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의 스토리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이그나시오의 단독 넘버 모두 장님이니까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굴어도 단정한 옷차림을 해도 어딘가 이상해 보일 거야. 우린 모두 장님이니까. 때론 검은색 안경을 써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아냐. 우리의 초점 잃은 두 눈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의 혐오와 동정 이미 경험으로 알잖아. 우리의 죽어버린 두 눈은 서로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걸. 아무리 웃음 지어봐도 자신감 넘치게 걸어도 아무 문제 없는 듯 굴어도 결국 이상해 보일 거야. 모두 장님이니까.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어둠을 빛이라 믿지만 아냐. 아무것도 보지 못해 우리.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어둠을 빛이라 믿지만 아냐. 아무것도 보지 못해 우리. 모두 우리 결국 장님이니까.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원작 회곡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원작에서는 이그나시오가 주인공이고 까를로스가 반동인물인 것으로 등장하지만
뮤지컬에서는 반대로 까를로스가 주인공, 이그나시오가 반동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시대와 대사,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요. 비중이 많지 않은 인물들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그나시오의 아버지와 학생들 중 페드로라는 남학생 캐릭터가 삭제되었어요. 또 뮤지컬의 돈 파블로 맹인 학교는 도냐 페피타가 교장으로 나오는데요. 원작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인 돈 파블로가 교장이고 도냐 페피타는 그의 아내이자 교감으로 등장해요. 뮤지컬에서는 돈 파블로가 정치활동으로 바빠졌다는 언급만 나오고 따라서 원작에서 그의 역할은 도냐 페피타에게 넘어왔습니다. 원작에서는 앞을 볼 수 있는 교사들이 몇 명 있지만 뮤지컬에서는 도냐 페피타가 유일하게 정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냐 페피타는 뮤지컬에서 학생들이 보지 못한 모든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이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채 비밀로 남겨둡니다. 작중에서 까를로스는 도냐 페피타에게 본 걸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뮤지컬의 유일한 볼 수 있는 자인 도냐 페피타의 침묵으로 돈 파블로 맹인 학교는 다시 이그나시오가 전학 오기 전처럼 기존의 체제로 돌아옵니다. 이그나시오가 학생들에게 설파한 현실의 직시는 다시 학교가 만들어낸 낙원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를로스만은 그 낙원 속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그나시오의 영향으로 까를로스가 빛을 갈구하게 되었듯이 뮤지컬의 엔딩 이후에 언젠가는 다른 학생들도 현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닫혀있던 돈 파블로 맹인 학교라는 사회가 균열을 맞이하면서 자유와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맹인 학생들은 지팡이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고 앞이 보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비장애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시각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그나시오의 모습은 학생들의 낙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이그나시오의 모습을 통해서 철의 정신처럼 분별력을 상실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은 현실에 쉽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실을 찾고 한계를 극복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왜 돼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도록 고민하게 되는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오는 12월 10일 재연으로 돌아옵니다. 뮤지컬을 직접 보시면 모든 조명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오로지 배우들의 목소리로만 진행되는 장면이 있어요. 대부분 비장애인인 우리로서는 막연할 뿐인 어둠 속의 삶을 잠시라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연출이죠. 이런 특별한 연출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뮤지컬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게 된 인물들의 변화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관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모두 절망을 직시하고 온전히 겪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라며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세원, 기술의 최규리였습니다.